반갑습니다. 경매채널 김도현입니다. 예, 오늘 수업할 사건은 부산광역시 진구 연지동 연지 2차 청구 아파트입니다. 사건 번호 2018 타경 8636 부산지방법원 본원 사건입니다.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 전용 면적 18.1평, 아주 인기 있는 평형대 아파트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이고, 그리고 감정가는 1억 7,400입니다. 자, 이 금액, 부산시 부산광역시 안에 있는 아파트 가격치고는 좀 저렴한 아파트입니다. 감정 자체가 싸고, 자,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가격 하락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자, 일단 유찰은 됐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거래 금액이 어느 정도 선에서 될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겁니다. 아직 입찰 29일 전이지만 시장의 큰 변화가, 급작스러운 변화가 없다면 이 정도 금액대의 아파트들은 오차 범위가 적기 때문에 낙찰가 비슷하게 맞춰줍니다. 자, 최저가 1억 3,920만 원. 한번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유자는 채무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국제저축은행이고,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청구 아파트.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외관으로 봤을 때는 한 20년 정도 돼 보이는 아파트고, 네. 약간 복도식 비슷하게 보이네요. 네, 복도식 비슷하게 보이고, 이렇게 해당 세대 개별 세대의 출입문이 보이고, 이렇게 방향은 약간 서쪽으로 튼, 정남향은 아니고 약간 서쪽으로 틀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남서향, 남서향 방향의 세대입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접수 내역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기 필증 제출, 그리고 채권자 보증서 제출, 채권자 보증 기일 연기 신청서 제출. 뭔가 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신청함에 있어서 보증 신청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봅니다. 당사자 정정 신청서 제출, 그리고 집행관 현황 조사 보고서 제출, 감정 평가서 제출. 자, 낙찰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법한 어떤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은 현재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자, 배당 요구권자 누구누구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서 제출, 미납 교부 청구 제출, 열람 복사 신청서, 채무자 겸 소유자. 자, 채무자 겸 소유자인 자, 돌아가신 분 같습니다. 누구누구의 교부 청구서 제출, 채무자 겸 소유자. 자, 소유자가 교부 청구를 할 것이 있는가? 자, 이 부분만 조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건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물건인가? 자, 보니까 25층 중에 8층 중층 물건이고, 사용 승인은 2002년도, 그러니까 20년까지는 아직 안 됐네요. 17년 정도, 17년 정도 된 아파트고, 건물 감정과 토지 감정이 일합니다. 그리고 이 인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인근에 대한 설명이 있고, 물건 자체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누구누구 소유자 겸 채무자인 누구누구 망자가 있는 걸 봤을 때는 사망하신 것 같고, 그 상속인들이 뭔가 신청 행위를 했다. 자, 그것이 낙찰받은 이후에 낙찰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그것의 어떤 금전적 가치를 환산해서 예상 입찰가, 자, 낙찰가, 우리 입찰할 가격에 반영시켜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자, 폐문부재하여 안내문을 출입문에 넣어두었으나 연락이 없다. 임대차 관계 알 수 없었다. 알 수 없었겠죠. 사람이었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전입된 세대조차도 없다. 전입된 세대도 없고, 세입자의 권리신고도 없고, 다만 소유자의 어떤 신청행위, 배당 요구에 관련된, 교부 청구에 관련된 신청행위만 있더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제 등기 현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유권 이전 2011년 4월 22일 날 소유자가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18년 11월 13일 날 현재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
3, 5분의 3, 5분의 1. 자,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자녀고 이 사람은 와이프다. 예,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1.5 대 1이지 않습니까? 예, 와이프는 배우자는 1.5 그리고 자녀는 1. 자, 배우자와 자녀가 이렇게 상속이 된 상황. 자, 이들이 실제 이 집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집에 찾아가서 보지 않는 한 이 현재의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세입자가 없기 때문에 이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 사람을 상대로 명도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강제 집행하는 비용 그 이하에서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낙찰받은 이후에 이들의 어떤 그 권리관계, 소유권 관계가 낙찰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파산 선고가 있었다는 거. 이것이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뭔가 있었던 것 같고, 여기 보시면 근저당권자 1억 8,800 채권 최고 금액인데 이 현재의 그 채권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농협으로 봤을 때는 이 현재의 집값에 초과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즉 낙찰되면 금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상속받은 사람들이 달라라고 법원 이 경매 사건 진행 과정에 있어서 신청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자, 그것 가지고 그것이 낙찰자에게 어떤 점유권 분쟁이나 완전한 사용권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이 채권 금액이 집값보다는 아직은 저렴하다. 이제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부산광역시 진구 연지청구 2차 아파트 제가 준비한 자료 보겠습니다. 자, 매수인이 낙찰받게 된다면 인수하게 될 부담을 보겠습니다. 등기사항에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인수할 사항은 없습니다. 자, 관리비는 연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상속되는 과정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들이 만약에 거주하든 안 하든 안 하고 있었다면 관리비는 연체되어 있을 것이고, 거주하고 있었더라도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으면 연체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금액이 과도하게 연체되어 있다면 낙찰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관리비의 포함 여부 조사해야 된다. 자, 각종 공과금, 정기수도 말하는 겁니다. 자, 임차인 관련해서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자, 임차인은 조사된 바 없고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전입된 세대조차도 없다. 소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진행해야 됩니다. 명도 대상자는 현재의 상속인들, 이 두 사람의 세대를 상대로 명도를 진행하고, 권리관계는 소유권자. 잔금 납부 1에서 약 3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강제 집행을 한다면 250에서 300 정도 금액으로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이 강제 집행 비용 그 이하에서 협의를 해서 좋게 얘기해서 적절한 날짜에 맞춰서 점유를 이전시키면 가장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50만 이하에서 협의해서 명도할 것을 권장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이것만, 자, 지금 현재의 이 상황, 명도 대상자, 현재의 상속자, 자, 그들을 상대로 하는데 명도하기 위한 비용, 자, 그것만 감안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예상 낙찰가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예상 낙찰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도 호가하고 있는 물건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동평행대 연지청구 2차. 자, 동평행대 물건입니다. 우리가 8층이죠. 8층. 자, 5층에 1억 7,500, 11층에 1억 8천, 8층에 1억 9,500, 18층에 1억 8,600, 14층에 1억 8천. 자, 보시면 현재 1층에 1억 7천 호가하고 있습니다. 1억 7천. 그리고 중층에 1억 7,500. 1억 7,500이 가장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1억 9천, 1억 8,500 인테리어가 다 된 집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집들은 현재 경매 나와 있는 집의 거래 가능 금액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가의 매물만 살펴보고, 그리고 최근에 거래된 내용을 보면 1층 1억 7천 이 거래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호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층은 일단 1억 7천, 그리고 중층 정도 되면 한 1억 8천 정도. 그럼 이제 우리 이 집은 약간 남서양 그리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북동향입니다. 자, 아까 보면 이 집이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세대인데 지금 앞 베란다가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방향을 봤을 때 이 정도까지 가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감정가, 이 감정가는 아주 정확한 감정이다. 즉 6개월 전이면 올 초에 2019년 초에 현재의 이 감정됐던 이 가격, 이 수준의 시장 가격이 현재의 지점까지 특별한 변함 없이 그냥 이어져 오고 있다. 즉 어떤 지역은 보면 아직도 떨어지고 있고, 어떤 지역은 가다가 조금 상승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지금 현재 부산시 이 소액 아파트는 이 정도 가고 있다. 뭐 이 아파트 하나로서 전체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건축된 시점의 이런 평형대의 아파트라면 특별한 변화 없이 이렇게 가고 있는 시장인 것 같다라는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래 가능 금액은 1억 7천 그리고 1억 7천5백 사이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낙찰 사례 있죠? 인근 낙찰 사례를 분석해서 해보니까 두 개로 했습니다. 삼익 아파트와 초반신 아파트, 하나는 77년도, 하나는 96년도. 이거는 최근에 있었던 건, 최근이라고 해야 2018년 11월 6일입니다. 전용 8.9평, 그리고 남양이고 2차에 낙찰이 됐는데 3대1이었습니다. 3대1. 그리고 초반신 아파트 2019년 6월 11일 날 있었습니다. 자,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데이터겠죠, 이거. 자, 이때 2차에 낙찰되었고 2대1이었습니다. 2대1.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수요가 집중되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는 거죠. 한때 시민공원 어떤 효과로 이 지역이 부동산 광풍이 불다시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시장의 나쁜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 경쟁률에서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2차에서 낙찰됐다라는 것은 1차와 2차, 3차가 있으면 4차 쭉 있겠죠. 자, 여기까지 갈 이유는 없다. 즉 2차 정도 오면 실사용 목적이 사람들이 그래도 살아 움직이는 그 수요는 있고, 그것이 이 2차에서는 가져갈 수밖에 없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 2차 청구 아파트 매도가 최저가 1억 7천 적용하면 가중평균 구했을 때 90.46% 하면 1억 5천 479만원. 그러면 은행이 청구한 금액, 그 금액에서 아슬아슬하게 조금 높긴 한데 연체이자까지 감안하면은 이거 가져갈 건 없을 겁니다. 이거 1억 5천 중반에서, 그리고 상한가를 적용하면 1억 5천 후반, 즉 예상 낙찰가는 1억 5천 한 500에서 1억 5천 900 31만원, 이 정도 안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자, 취득세는 1.1% 적용하면, 저는 일단 하한가 적용해봤습니다. 하한가 적용해가지고 계산해보니까 1억 5,945만 5천원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되겠다. 즉 1억 7천에서 7,500 정도인데 약 한 2천 정도, 1,500에서 약 1,500에서 2천 정도 싸게 살 수 있다. 자, 이 정도면 인테리어 하고도 남진 않겠지만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다. 자, 그래서 경매로서의 이익은 조금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